그래서 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온을 하면 안 돼요. 4시간 이상 보온하면 이게 파괴가 돼요. 그리고 냉동에다가 꾀를 부려가지고 그냥 일주일씩 밥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 때는 그대로 밥솥에다 두었다가 저녁에 데펴 먹으면 똑같은 밥이 돼요. 네, 저녁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데펴서 먹으면 돼요. 이제 밥 짓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최 목사님이 신신당부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목사님 아주 꼼꼼하게 꼭꼭 집어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손에다 쥐어 주는 식으로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저희 누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89살인데 누님은 이걸 해요. 동생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집에 와서도 한 달 훈련받고 강화에 사는데 나올 때마다 가면 누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전거도 하나 샀더니 자전거도 열심히 타요. 하루에 2번씩. 그래가지고 아주 빵빵해요.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밥을 짓는가?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영어로 이제 뭐 중학교 정도만 다 배우니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다이아몬드 현미 쌀이 나와요. 왜 다이아몬드를 붙였어요? 영양학자가 현미는 영양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딱 갖다 붙이니까 이게 인기예요. 저도 이걸 사 먹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밥을 짓는데 67가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게 지면, 잘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아로부터 어린이 남녀 누구나 뭐 어떻게 먹는다?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좋아서 먹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이 조열 현미밥이에요. 워커힐 롯데 뷔페에 가서 엄청난 뷔페가 있어도 그건 맛이 없어요. 현미밥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미밥을 먹으면 가장 신속하게 나타나는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 혈관 청소가 한꺼번에 다 돼요. 밥 짓는 거, 밥 짓는 거. 밥 짓는 거 이제 가르쳐야죠. 이제. 예, 안 담가요. 담가도 영양이 손실돼요. 퉁퉁 불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담그고 생쌀을 그냥 씻어서 쌀 되는 컵 있죠? 네, 쌀 되는 컵 늘 나와요. 없으면 쿠팡에 사시면 돼요. 그 플라스틱. 그걸로 이제 한 컵이면 물은 한 컵 반. 쌀 2컵이니까 물은 3컵. 그런데 이 소설 저도 밥을 직접 저는 실험을 계속해요. 제가 이게 남녀노인 누구나 할 수 있는지 10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80살 먹은 노인도 해야 되는데 쉬워야 돼요. 실패하면 안 돼요. 물에 이렇게 뭐 한 컵 하면 1, 2, 3, 4 그런 표시는 없어요. 표시는 다 들어보세요. 그 플라스틱 컵으로 한 컵을 하면 이 솥이 저 캐나다 거는 저렇게 조그만데 이거 커가지고 여기 들러붙으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2컵 정도는 하셔야 돼요. 2컵 하면 3컵 붓고. 2컵 정도 하시고 2컵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 2컵 하지만 하루 다 먹어요. 아침에 남겼다가 저녁에 먹게 됩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물이 중요하죠? 물. 그래서 서울에 김치맛하고 이 지방에 저 강원도 이런데 김치맛 다른 이유가 뭐예요? 물 차이예요. 그래서 현밥 할 때 무기 미네랄이 없는 김평환 목사님이 늘 물 강조할 때 종류수를 강조할 거예요. 근데 그 종류수는 비싸기도 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걸 찾아낸 게 쿠팡에서 미국에서 만든 미제인데 쿠팡에서 이걸 사요. 한 45,000원부터 시작해. 크기에 따라서.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면 중류수와 같은 김평환 목사님 말하는 중류수와 같은 중류수는 끓였지만 이건 안 끓이고도 중류수와 같은 무기 미네랄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수기요? 정수기예요. 정수기.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쇳가루, 납가루, 구리가루 이런 쇳가루 이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네. 물은 영양을 공급하는 물질이 아니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영양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에서 먹는 거고, 그런데 약수터에 가보면 여러분이 그 약수터를 흐르는 바위가 색깔이 어떻죠? 빨리. 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현대의학으로는 그 산화 물질, 물 속에 있는 그런 바위를 뻘겋게 하는 무기 미네랄이 암을 가져와요. 예, 프리 레디칼이라고 해서 활성산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정수기가 한국에서는 쿠웨이, 웅진 쿠웨이 그거 하나예요. 코에이. 예, 쿠웨이. 나머지는 걸러내질 못해요. 브리타나 이런 거 걸러내질 못합니다. 알카리수를 만드는 그 정수기도 못 걸러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누구나 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여행 다닐 때도 이걸 가지도 않아요. 가서 물 잘못 먹으면 설사가 나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물 갈아 먹으면. 쬐깐하네 저거는. 네, 그래서 이 작은 필터가 5가지 작용을 해요. 모든 걸 걸어내는데 필터만 갈아주면 돼요. 여기 물 재는 기계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이 올라가면 갈아주면 돼요. 여자도 갈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여기 손을 끼고 이렇게 끼면 돼요. 그리고 이 뚜껑을 열고 수돗물을 거기다 받아보면 그대로 돼요. 네, 그대로. 알칼리 기계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받은 물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칼리는 그 걸러내지 못하는 기계니까 그러시면 돼요. 수돗물도 부숴도 되고요. 예? 뜨거운 물. 수돗물 아, 뜨거운 물 보면 안 돼요. 수돗물. 수돗물 보면 안 돼요. 수돗물. 이게 이 속에 5가지 제가 뜯어보니까 숯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반드시 이게 아니고 반드시 뜨거운 물 봐야 돼요. 여기다 끓여가지고 밥을 질 때. 예, 밥을 질 때에 이제 쌀 된 컵으로 이제 따라서 끓여가지고 그대로 갖다 부으면 돼요. 예, 쌀을 여기다 넣을 때는 물을 쭉 따르고 넣은 다음에 그대로. 그런데 물이 많을수록 밥은 싱거워요. 그건 뭐 이치에 맞는 거죠. 물이 딱 맞으면 밥이 기가 막혀요. 근데 가족의 취향에 따라 맛이 없어도 난 진밥이 좋다 그러면 물 좀 더 주시고, 이제 점점 이제 습관을 정상으로 끌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 있어요? 모든 슬로 쿠커에는 아닌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국은 이거 다 만들어냈어요.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저 바깥에 나와서 마른 나무 아니면 집안에 라면 젓가락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막아버리고. 막으면 돼요. 아, 이걸 안 막으면 여기 기름이 나오고 영양 손실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구형은 이게 저온, 고온, 보온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2시간 지나도 계속 하니까 밥이 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동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꼭꼭꼭꼭 누르면 맨 밑에 무슨 탕 여기다 5번째 저열 조리. 이거 하면 딱 이거 시간이 2시간 딱 뜨면서 째깍 1시간 59분, 1시간 58분 딱 2시간 되면 스톱돼요. 네, 그래서 편리하니까 이걸 하세요. 싼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없는 거 25,000원짜리인데 그거는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밥을 이거 가서 안 빼면 누르니까 손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다 맞춰라? 좋은 좋은 조리에다가. 와, 이렇게 가르쳐 주려면 내가 얼마나 힘을 기울이겠어요. 내가 실제로 그 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온 여기에도 이제 보온 장치가 있는데 보온하지 마세요. 한 복 중에만 냉장고에 넣으시고 복 아닌 때는 이게 두껍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밥솥에 넣었다가 저녁에 데펴 잡시고 저녁에 밥을 했다 그러면 아침에 데펴 먹으면 돼요. 그렇지만 자, 이렇게 그냥 아주 지어줬는데도 못하면 이제 옆에서 데펴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보세요. 롯데 하이마트를 가면 이렇게 조그만 전기 밥솥이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예요. 데펴 먹을 때는 여기 있는 걸 이리 옮기기 전에 숟가락으로 물을 2-3푼 여기다가 넣고
밥을 넣은 다음에 닫고 여기 빠른 요리가 있어요. 빠른 조리. 딱 눌러놓으면 15분이면 금방 한밥같이 맛있어요. 대표입니다. 네, 대표져요. 근데 그런 밥솥이면 여기다 해도 되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수증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밥이 식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싸니까 밥솥이. 자, 압력밥솥은 하지 말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죽은 압력밥솥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건 선택의 자유의지니까. 그러니까 압력밥솥은 여기 본 대로 어마어마해요. 120도에 끓으니까 뭐가 죽는다? 레시딘이 죽어서 혈관을 청소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요. 12시 반까지니까 이제 아직 그러니까 뭐 결혼 뭐 이러면 안 하는데. 자, 병리는 사는데. 여러분 모든 기계에는 뭐가 이 밥솥에도 뭐가 따라오죠?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이 기계도 사용 설명서 따라와요. 이 몸도 사용. 그런 대로 안 하면 사용 설명대로 안 하면 당장 누구 손해? 나만 손해 고장나니까 돈 버리는 거예요. 기계만 가지고. 자,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시간이나 걸린다. 이 뇌하고 의장은 여기 뭐 한 1m도 안 되지만 갔다 봐야 되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30분이 걸려요. 여기 배가 이제 포만감이 왔다 하는 시간이 30분이란 말이에요. 30분. 그러니까 5분, 10분에 먹어버리면 뇌는 어때요? 야, 밥통아. 나는 포만감이 없어. 여러분 애 전 먹다가 바쁘다. 애 뛰어버리면 애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난리가 나죠? 애가 충분히 먹을 때 젖꼭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 먹어야죠. 그죠? 배가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포만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그냥 막 빨리 먹었단 말이에요. 쉽도 않고. 그게 질병의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포만감이 꼭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25분, 20분 정도에 시계 놓고 제가 실험을 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 20분이면 포만감이 와요. 그래서 한 10분 더 이제 조금 나머지 먹고 이제 포만감이 오면 간식을 안 하게 돼요. 간식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포만감 없이 먹으면 또 먹어. 계속 간식하니까 뭐가 나와? 배가 나와요. 칼로리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한 대로 밥 먹을 때는 뭘 봐라? 수전을 식탁에 내려놓고 먹어라.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침이 꼭 필요해요. 왜? 침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의장은 일 안 하고 그냥 내보내줘요. 그럼 먹거나 마나 우유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세 군데서 나와요. 하나, 둘, 셋. 왜 그렇게 나올까? 여기서 나와야 침이 빨리 잘 섞이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죠? 왜 가루로 만들지 않고 라면으로 만들지 않고 국수를 안 만들고 그냥 왜 꼭 쉽게 하실까? 침이 나와요. 의장 씹어야 침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장을 보호해서 꼭 통곡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통곡식은 씹지 않고는 넘길 수가 없어요. 씹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섞여요? 침이 섞여요. 그래야 소화가 되고 세포까지 영양이 가는 거예요. 예, 침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암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몇 번 씹으면 끝난다? 100번 이상 씹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아주 보장을 합니다. 자, 포만감이 안 오면 간식을 하게 돼요. 간식을 해요. 간식하는 사람 치고 배 안 나온 사람 없어. 자, 간식을 할 때 밥 먹고 이제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난 간식을 안식권 하나 먹으면 소화 시간이 3시간으로 끝나야 되는데 몇 시간을 연장돼?
6시간으로 연장돼요. 자, 연장되면 누가 지쳐? 내가 지쳐. 칼로리가 들어가니까 지치고 음식은 부패가 돼요. 독소가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우유 한 잔 이걸 먹으면 9시간. 게다가 버터 샌드위치 뭐 9시간. 너무 이거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빵 뭐 이런 거 먹으면 이렇게 돼서 몸에 독소가 생기고 어떻게 돼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말할게요. 어저께도 동국교회 가서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콩나물 비빔밥을 해놨는데 포도를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일이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그래서 제가 성경 아침에 테이블에 놓고 왔나요? 성경 하나 가져와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 하라 이거예요. 성경이 저기 많더만. 어마어마한 큰 성경 많으시네. 자, 이 건강 강의는 100%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온 거예요. 저는 18살에 재림교인데 그때부터 이 건강이니까 지금 79살이니까 60년 동안 이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찾은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이건 왜 안 돼요? 그건 잘못됐잖아.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이야. 이기주의자야. 내가 좋은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일까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내 누님 같고 어머님 같고 형제 같으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먹을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이 잔뜩 싣고 했어요. 저희 건강학교 별내학교는 본인들이 이제 장소를 빌렸어요. 부엌은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부엌 잘 정리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와라.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썰어서 가져와서 다 먹고 통은 집에 가져가면 얼마나 쉬워요. 각자 가져오니까. 자, 그렇게 이제 4개월 동안 했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요. 아주 좋다고. 자, 그래서 과일과 다른 음식은 섞어 먹지 말라. 누구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깜깜한 밤에 이 글씨가 안 보일 때 불을 켜듯이 170년 전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영감의 기별로 성경을 올바로 깨닫도록 작은 빛을 주신 그 책에 과일과 다른 음식은 섞어 먹지 말라. 샐러드를 할 때도 맛 좋게 거기다가 과일을 넣지 말라. 밥 먹고 곧장 후식으로 과일을 먹지 왜? 이유가 독소가 된다. 독이 된다. 그리고 음식이 부패가 되고 의장이 술 먹은 사람 의장처럼 염증이 생기고 암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저보다 키가 이렇게 커요. 목회자 협회에 가서 등산하면 제일 먼저 올라가시는 아주 강건한 분인데 우리가 좀 이상해서 의상병원에 들어갔어요. 그걸 믿지 않는 의사가 아저씨!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잡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의장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암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했어요. 못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뭘 잘못했나?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 연애신에 다른 음식과 과일을 섞어 먹으면 술을 먹은 사람의 의장과 같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과일은 잘 보세요. 과일은 제가 이제 의생병원 원장 박정식 원장
할 때 후배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때문에 박 원장 나는 목사로서 위원회실에 있는데 이걸 좀 과일을 먹으면 도대체 위장에 몇 번 있다 가는지 한번 촬영을 해봐. 환자 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이제 선배님 과일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 한 30분에서 40분, 1시간 넉넉 잡고 그냥 조금 먹으면 30분만 다 떠나요. 어떻게 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과일과 채소는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확실히 했으니까. 근데 한국에선 저도 어떻게 했냐면 후식 먹고 밥 먹기 30분 전에 사과 하나 먹었더니 이게 다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밥을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무좀도 걸리고 호도 걸리고 피곤하고 독소가 생기고 종기가 자꾸 나와요. 독소가 생겨서. 그래서 이게 웬 건가? 예를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결과가 원인이 없는 질병이 어딨나. 딱 해결한 거예요. 캐나다 가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타민 A와 C 그리고 이 맛있는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뭘 제일 많이 먹었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안 봤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3배가 더 컸고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9절에 산소, 물, 공기 그대로 하면서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대로 곡식과 과일과 채소인데 뭘 제일 많이 먹었을까? 현밥일까? 과일일까? 과일. 거기 주방 없었어요. 거기 주방 없었으니까 뭘 제일 많이 먹었을까? 과일이요.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넘쳐나죠. 과일은 먹자마자 거의 직방으로 여기 세포로 가기 때문에 힘이 콩 나와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음식을 못 먹어서 완전히 힘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면 가서 여기다 뭘 꽂아요? 민계류에 포도당이 몇 %예요? 5%밖에 안 돼. 맞자마자 어떻게? 기운이 생겨요. 세포로 그냥 갔으니까. 발전이 됐으니까. 과일을 피곤할 때 밥 먹지 말고 포도를 특별히 먹으면 금방 힘이 생겨요. 포도를 그냥 배가 부르면 금방 먹자마자 그냥 가버려요. 물은 1분 안에 세포로 가요. 물을 먹었는데 목마른데 그냥 세포가 3시간 걸려서 물이 가면 큰일 나요. 먹자마자 1분 안에 가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포도도 꼭꼭 씹어 먹으면 몇 분 안에 갈 수 있어요. 1분 안에 갈 수 있다는 게 금방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해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좋아요? 점심에 걱정이 없어요. 여행을 가든가 뭐 어딜 가든가 남편이 어떻게 되든가 상관이 없어요. 여보, 우리 과일 먹기? 그럼 나 동창회 갈 거야. 여보, 그 과일 먹고. 그런데 밥을 3끼 먹으려면 이건 갈 수 없지. 이 남편은 퇴직해가지고 그냥 주축 앉아가지고 그냥 밥만 기다리고 있어. 이거는 골칫덩어리네. 삼식이. 자, 그래서 과일을 아침, 저녁은 현밥을 먹고 똑같은 거니까 양만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좀 배가 덜 고프면 여기서 양만 줄이면 되고 배고프다, 활동 많이 했다 그러면 같이 먹으면 돼. 아침 먹은 만큼. 그럼 점심은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점심도 어떻게 하라? 요거를 그대로 어정 먹지 말고 어떻게? 어정어정 먹지 말고 잘게 썰어. 싫은 이유가 뭐예요? 30분 동안 먹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못 따라가게 조금씩 넣는 거예요. 조금씩. 포만감이 오도록. 그러면 안전해요. 과일은 무슨 과일이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표준이 아니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암에 항암력이 제일 좋은 과일이 바나나라고 연구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나나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싸요. 과일 중에 제일 싸요. 그 다음에 사과는 또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하기 쉽고 나머지는 철 따라 바꿔요. 이제 뭐 오렌지, 딸기, 뭐 체리 뭐 이런 거로 철 따라 바꿔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해볼만. 사과가 비싼데 대신 먹을 수 있는 거 알려줘요. 너무 비싸. 맞아. 그런데 외국은 싸요.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한국은 싸요. 사과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입을 못하게 하니까. 네.
자, 그러면 근데 옛날에 이제 사과든 섞어 먹지 말라고. 일본에서 노벨상을 탄 의사가 이 소화 시간 가지고 노벨상을 탔는데 위장을 가장 많이 쉬게 길게 쉬게 하는 그 식사 방법이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8시에 먹었으면 3시간 만에 이제 소화가 다 돼서 위장이 스톱을 해요. 8시에 먹었으면 3시간이면 얼마예요? 11시. 11시에 끝나요. 그리고 11시에 물을 샤워를 시켜줘야죠. 위장을 시켜주고 이제 1시쯤 먹으면 위장이 12시, 1시 쉬어 2시간 쉬어요. 근데 이 1시에 먹어도 이건 30분에서 1시간 일만 하면 끝나니까 이제 2시만 쉬어요 얘가. 그럼 나머지는 위장이 쉬는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옛날엔 다 저도 만호집행동 살 때 다 어깨를 쥐고 갔어요. 그러면 힘들면 가다가 논두렁에다 쉬었다 가고 논두렁에 쉬었다 가고 그런데 쉬는 시간이 많을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힘이 생기듯이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살이만 늘고 가는구나. 인생의 연수가 70에 건강은 80이라도 그런데 모두 같이 늙어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소화기도 내장도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낡은 소매만 많이 들어간다고 막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늙을수록 영양물질이 밀도가 강한 많은 것을 조금 오래 씹어먹는 것이 위장에 좋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도전해 보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미국 가입증은 저렇게 많구만. 자, 일주일 동안 암 환자가 아닌 급한 환자가 아닌 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이런 동맥경화 이런 환자는 일주일 동안 슬로코코 협약을 먹은 다음에 과일식을 하는 거예요. 과일 3일 과일식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펴세요. 자, 요거 조금 하고 이제 한 20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암 환자나 이런 급한 정말 이제 시간을 다투는 환자는 직접 과일식을 하셔요. 시간이 급하니까. 왜냐하면 약 알칼리성 피에서는 확장된 암이 스톱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알칼리성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3일 과일식이 제일 빨라요. 그 외 환자는 먼저 일주일 동안 이걸 해서 기초를 닦아요. 집을 지을 때처럼 기초를 닦아놓고 3일 과일식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기초가 됐기 때문에 기초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8가지 원리가 이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사람이 창조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했나? 깨끗한 공기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들어가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성경 없는데 요 적당한 성경 가져와. 이게 성경이 이렇게 크면 거부감이 생겨요. 예, 좋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준 특별한 선물이 아니에요. 공기와 햇빛과 물은 목사 그리스도인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안 믿는 불교 모든 종교 신자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공기, 산소, 물. 똑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생명의 뭐예요? 떡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그냥 주는 것처럼 이 생명의 떡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인간은 6째 날에 만들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 종일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뭐 하는 거? 아침에 뭐 하는 거? 낮에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일할 때? 네, 그 절제. 운동. 아담과 하와는 무슨 운동이냐면
정원 가서 구경하면서 돌보는 게 운동이에요. 그렇죠? 이름 외우고, 너 여기 있구나, 너 여기 있구나.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동물들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하는 그 가수들 그 에너지가 대단하잖아요. 막 강둑강둑 뛰면서 그게 대단한 에너지가 나가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적당한 식사라는 것은 균형을 갖춘 식사. 교과서 피세요. 교과서 7페이지. 균형이 깨질 때 병이 생겨요. 농사 지을 때도 요소 비료만 잔뜩 주면 어떻게 되죠? 막 자라는데 금방 썩어요. 골고루 균형을 갖춘 영양을 줘야 식물이 썩질 않아요. 벼농사 지을 때 요소 비료를 한 움큼 뿌린 데는 그냥 빨리 자라지만 금방 썩어버려요. 영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 보면 여기 얼마큼 먹으라고 나와있죠? 상추 2입, 토마토 4분의 1, 당근 4분의 1. 그거 이제 뒤에 나오니까 보세요. 균형진 음식, 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능력? 공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도, 햇빛도. 여러분, 햇빛 없으면 저 식물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과일을 통하여, 햇빛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담긴 선물을 주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어. 그거 가지고는 마치 동물들이 무병장수하지만 영생을 못 얻듯이 하나님은 죽을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살리는 그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을, 양식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식인종도 아닌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영혼이. 자, 말씀입니다. 15분 남았네요. 자, 창세기 1장 29절에 아담이 제일 많이 먹고 행복해서 이 과일. 근데 너무 비싸죠. 근데 우리가 먹을 만큼은 할만해요. 그러면 3일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당뇨, 고혈압, 20년, 30년 된 거, 고지혈, 고혈압 딱 정상이 되고, 아토피, 어린아이들 막 긁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런 거 딱 3일이면 정상이 되고, 암세포도 조그마한 없어지고 정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해야 되나? 1페이지요. 요건 뭐예요? 오렌지. 네, 제주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귤이에요. 왜 저렇게 까놓아요? 조금씩 먹으라. 조금씩 먹어. 오래 먹으려고 30분 먹어야 되니까 포만감이 오도록. 반쯤 까갖고 이거 외우면 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은 사람의 세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세포에 꼭 맞는 그 과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포와 유전자에 딱 맞는 것이 과일이에요. 물론 현미도 맞지만. 자,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자, 사람은 16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써요. 새도. 근데 새들과 동물에게는 풀을 줬지만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주셨어요. 이거는 뭐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100조개의 뭐를 위해서? 세포와 유전자를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영양이 못 가면 세포가 고살당해요. 그게 뇌에 오면 뇌경색이고, 눈에 오면 시력을 상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심장에 오면 심근경색이고, 콩팥에 오면 신부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막혀야 돼? 이거 먹어도 혈관이 예, 이치적으로 맞아 혈관이 안 막혀야 돼요. 그런데 음식물 속에 혈관을 뚫어주는 것도 다 있고 레시틴이 있고 예, 다 있어요. 자, 그럼 기적을 이루는 천일치유 3일 과일식 이거 인터넷에 없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먹어요. 하루에 3번씩 5년 동안 한 거예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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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쉬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지경에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용이 없다? 출근하면서 옆에다 놓고 먹을 수 있어요. 라간넥 그 플라스틱 통에다 넣고 천천히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어저께 밤에 우리가 오면서 뭐 하듯이 음식 먹듯이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포도를 씨가 없어서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씨 없는 포도는 안 먹는다. 아, 여러분이 그거에 꺼립지 카우라면 씨 있는 포도 찾으세요. 생산하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다가 하면 돼요. 그걸 시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유기농 채소 돈이 조금 비싸요. 그냥 일반적인 거 꺼림칙하면 조금 유기농 채소를 먹으면 돼요. 근데 채소로 다 배부르는 게 아니고 혈밥으로 거의 배부를 불리고 그건 몇 개씩만 먹으면 되니까 너무 거기다 알아서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여러분의 교과서. 자, 어떤 병에 이걸 먹어야 되나? 만병통치약이에요. 자, 여러분 교과서 2페이지. 3일 과일식을 해야 할 환자들. 예. 음료병. 환자들 대상. 자, 병은 100가지지만 고치는 방법은 한 가지. 쉬워요. 과일하고 현미하고. 암이다 그러면 알로에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과서 맨 뒤에 알로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돼요. 이렇게 하면 빨리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뭐 이따위 만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맛있어요. 내 몸에 이 세포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내내 호르몬이 딱 쏟아 나와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면역 림프구가 꽉 이제 증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 보고 너 나갔다 죽어 이렇게 안 아니라 빨리 가서 도와줘. 빨리 가서 그리고 밥도 주게 잘한다. 그러면 경찰이 신이 나서 이제 절도 방도 못하게 하듯이 림프구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 과일을 먹어놓으면 어때요? 쫙 빛난다. 이제 먹었으니까 어떡하자? 나가자! 하고 이제 면역 체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낫는 거예요. 과일당은 몸속에 디톡스가 아니에요. 디톡스는 시초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세포에 뭘 공급해요? 영양. 취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 밥 담기 위해서 음식 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릇을 씻은 다음에 거기다 담듯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까지 용해시키는 깨끗한 피를 만드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 로벨 의학상을 탄 1931년에 월버그 독일 의사가 노벨상을 타면서 한 게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약, 알칼리성,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가 이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건강한 세포만 좋아하는 음식을 현미를 먹이면 암세포는 굶주려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질의문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에 오늘 다 오후에 참석하시니까 자, 이제 질의문답. 예. 방금 저희가 정말 이해가 가도록 이제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건강 법칙 중에서 과일을 이제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안 좋다는 걸 충분히 이해가 갔고, 두 번째로 과일은 저녁에 먹는 것이
이제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고 수면 시간에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해왔던 거는 저녁 과일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던 방법은 지금 목사님은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30분 동안 먹으라고 했는데 저희가 배워왔던 여태까지 그렇지. 방법은 단일 과일 그래서 단과일은 단과일끼리 또 신과일은 신과일 별개로 그 다음에 채과와 실과를 별개로 이렇게 까다롭게 저희가 먹고 과일이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지 말라 이제 이런 생활을 쭉 우리들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녁에 먹는 것이 낮에 먹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된 장점 그리고 이제 그 분류해서 먹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제 원 교과서에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 남녀노소, 어떤 나라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까다롭게 해놓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한 조건이 있어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으면 소화기관을 쉬는 시간이 없이 아침에 3시간, 점심 먹은 거 3시간, 6시간을 일을 해요. 위장이 우리가. 근데 저녁에 과일을 먹어야 할 경우는 저녁 먹는 시간이 늦춰질 때 그건 과일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저녁을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시작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해요. 그래야 5시에나 늦어도 6시에 딱 맞춰야 하나, 둘, 셋, 9시 되면 딱 끝나요. 그럼 9시 되면 물 먹고 1시간 지난 다음에 자니까 완전히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충분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저녁을 먹을 때에 대부분이 질병이 와요. 퇴근해서 뭐 9시, 10시 이렇게 먹을 때 요새는 24시간 식당이 또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과일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는 이제 낮에 과일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저녁에 이제 자기에 해당되는 만큼 밥을 먹는 것을 하되 꼭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6시는 식사를 마치도록 그거 이제 하나 됐고 섞어 먹는 음식 문제 단과일, 신과일 끼리끼리 실과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토마토는 이게 뭐예요? 토마토는 1년 식물에서 나오는 채소예요. 과일이 아닙니다. 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토마토는 과일처럼 30분에 못 가요. 그래서 그건 명확해요. 채소 과일은 과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 이제 딸기나 수박이나 참외는 과일로 이제 많이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 당이 많고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과일 중에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거는 여름에 먹는 거예요. 여름에 몇 달 나온 동안 먹고 제철에 먹는 거예요. 제철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수박 먹어보면 금방 나가잖아요. 오줌 그냥 한 번 넣으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의자에 머무는 시간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단과일과 이제 신과일을 섞어 먹을 때 이제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의사들한테 물고 임상 실험을 해봐도 별 지장이 없어요. 네,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독소가 생기다는 거 싸우는 일이 없고 이미 싸운 독소가 생기면 피부로 종기로 나와요. 피수렁으로 아토피로 나오는데 그런 일은 제가 직접 5년 동안 해봐도 저는 굉장히 피부가 민감해요. 한딱 골라 한 스푼 두 스푼한테 설사가 나와요. 굉장히 민감한 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5년 동안 했는데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꺼름칙하다 그러면 따로 잡히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을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걸 권장해요.